2022년도 2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2번 문제 그 배점 50점짜리고 1번과 2번 똑같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만 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그 A 차량, B 차량, C 차량 순으로 진행하던 중 A 차량을 B 차량이 추돌 1차 사고라고 이제 하고요. 이후 C 차량이 B 차량을 추돌 2차 사고라고 하는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B C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라고 이건 이제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이제 이 장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DTG의 자료를 일부는 표 1과 표 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자료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 C 차량이 맨 뒤에 있고 그다음에 A 차량이 있고 B 차량이 있는데 B 차량이 A 차량을 1차 추돌을 했어요. 그죠? 추돌을 했는데 그 한참 후에 또 C 차량이 다시 B 차량을 추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추돌한 위치로 본다면 A 차량이 추돌한 위치를 우리가 A, 그러니까 B 차량이 A 차량을 추돌한 1차 사고를 그 위치, 그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A와 B,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거리차는 25m다라고 주어진 거죠. 25m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용 차량들이니까 여기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운행 기록계 그 B 차량과 C 차량에 대한 이제 자료죠. 예, 자료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쭉 그 보시면 그냥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속도가 쭉 나가다가 좀 줄고 있죠. 여기서 이 89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조금씩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주는 게 갑자기 60km 확 줄었죠. 69km로 86에서 69로 확 줄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쭉 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RPM이 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통 1200, 1100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900으로 떨어진 건 확 떨어진 거고 여기서 다시 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돌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라는 거 여기서 보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브레이크도 저 예, 브레이크 들어온 게 요 시점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온 거죠. 예, 요 시점에서 브레이크 들어왔다라고 될 수 있고요. 예. 요건 저 일종의 그 오염인지 반응이 그 작동해서 그러니까 이미 오염인지 반응 시간 지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81까지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쭉쭉 왔는데 갑자기 81까지 순차적으로 쭉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폭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서 폭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갑자기 GX 방향에 그러니까 그 X축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가속도가 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크게 발생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크게 발생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뭔가 이벤트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정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서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간 이 동기화시킨 거죠. 이 시간 동기화시킨 그런 형태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니까 DTG 자료의 데이터는 1.0초 간격이 순간 기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충돌 제동 시점은 해당 이벤트의 정보 발생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속도 단위는 저 킬로미터 퍼 아워고 제동 작동 시 온, 미작동 시는 오프고 GX는 진행 방향 가속도, GY는 측면 방향 가속도다라는 거. 그다음에 DTG 자료에서 정보 발생 시간은 표준 시간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 정보 발생 시간대별 속도 변화 구간에서는 가감속한 것으로 간주. 그다음에 DTG는 A 차량 추돌까지는 정상 작동했고 이후 오작동한 것으로 간주.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가 조건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이제 총 5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질문이 5개인데 5개 한번 질문 같이 볼게요. 1차 사고에서의 B 차량, 2차 사고에서의 C 차량 추돌 사고를 각각 구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1차 사고 B 차량, 2차 사고에서 C 차량 추돌 속도 구하는 거. 그럼 결국은 이 자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DTG 자료를 보고 이게 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충돌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질문 2는 B 차량 DTG가 1차 사고 이후 오작동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점 C 점짜리가 있는데 C 차량 제동 시점에서 추돌 2차 사고까지 제동 거리를 구하시오. 단 정보 발생 시간 기준 초간 가속도를 적용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이동 거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도하고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간의 어떤 시간 차이 구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점짜리로 1차 사고 발생 시 C 차량 위치를 1차 사고 지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질문들 내용을 보면 이 역시도 그렇게 뭐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다. 여기서 이제 혹가나 DTG가 뭐예요? 이렇게 뭐 보실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뭐 타코그래프 앞에 돼 있지만 이것도 초 단위로 해서 뭐가 다 돼 있는 거다.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제시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2021년도 시험에 보면은 뭐가 있었죠? 2021년도 그 1번과 2번 문제는 그 다 뭐였었냐면 그 EDR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EDR 문제였는데 사실 EDR 뜯어놓고 보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뭐 DTG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EDR 같은 경우는 0.5초 단위로 해서 5초까지 어떤 이 속도부터 해갖고 뭐 그 시간 물론 시간 갭은 0.5초니까 그런 거 이제 뭐 이 RPM 그다음에 브레이크 뭐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쭉그 나열해 놓은 건데 이 DTG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 간격이 다만 1초 간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원리는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질문 하나하나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사고에서 B 차량, 2차 사고에서 C 차량의 추돌 속도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1차 그 사고에서 B 차량, 이게 지금 B 차량의 자료인데 B 차량의 그 이 추돌 속도를 어떻게 볼 거냐, 추돌한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마련해 두는 건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 형태로 본다면 그 RPM이 이제 0으로 떨어지는 뭐 그 상태가 되겠죠. 예, RPM이 확 떨어지는 그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C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그 충격 가속도가 그러니까 그 충격 가속도가 엄청 크게 작동한 그게 말 그대로 저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그것만 찾아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차량 이 추돌 속도는 앞에서도 봤지만 69다라는 거, 6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시점에서 이제 폭 떨어졌으니까 69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29km죠. 예, 속도가 29km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B차량, 그 B차량 추돌 속도는 이 B차량은 이제 A차량 추돌까지 정상 작동하며 이후 오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순번 7944에서 브레이크 작동 후 정상적으로 7945의 속도 및 RPM 감속하지만 순번 이 7946에서 RPM은 0이지만 속도는 69km로 오작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C 차량 추돌 속도는 29km. 이거는 1.0초 간격이 순간 기록인데 이게 그 가속도 변화가 굉장히 큰 이 시점이 확인되죠. 이건 이제 강한 충돌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질문 2는 이제 B 차량 DTG가 1차 사고 이후 오작동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건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순번 7945까지는 정상 기록이 쭉 되어 오다가 브레이크는 0, 아니 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7946에서는 RPM이
0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지만 속도가 유지되는 점이 그 근거다. 그러니까 RPM이 0이면 사실 이 그 RPM 자체가 이제 그 분당 그 리볼루션의 엔진 회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보면 그 속도가 0이면 그 RPM도 0이던가 아니면 일정하게 있던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니까 이거는 이 오작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오작동 상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RPM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질문 3. C 차량 제동 시점에서 추돌 시까지 제동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제동 시작 시 속도는 이 84km, 여기서 보면 제동 온이잖아요, 그죠? 온, 이건 이제 제동이 시작된 거고 이때는 84km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충돌 시는 29km, 이 충돌 시 요 시점에서는 29km.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쭉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등속 그 어떻게 보면 1구간 이동 시간 요 그 3초가 되나요? 예, 3초 이 3초간, 예, 3초간 여기서 보면 일정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속도가 1km씩 줄어드는 거예요. 84에서 83, 83에서 82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줄어드는 요게 그러니까 이 등가속 구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 보면 또 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1초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또 쪽쪽 줄어드는, 예, 그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 제동거리를 그 제동이 이제 이게 여기서 제동된 거잖아요. 충돌할 때까지 온이니까 이 속도를 하나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등가속 1구간에서 이동거리 요거는 이 7719에서 7722까지 7719에서 7722 요 구간까지 여기는 하나씩 일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84, 83, 82, 81이니까 일씩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 전체에 대해서 이제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평균 값 구해서 이 3초 동안에 발생한 거니까 그때 이동한 거리 이렇게 하면 68.75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텝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전체를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평균값으로 이렇게 냈다는 거죠. 이 평균값 내고 이 평균값에다가 이게 3초 동안 발생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고요. 자, 등가속 이 구간에서 이동거리 요거는 7727에서 23 요 하나인데 요건 82라고 나중 속도 6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에 1초 동안 발생한 거니까 계산해 보면 20.5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등가속 선 구간에서는 이 7723에서 24까지 요거는 요 267에서 이제 52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원리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16.5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죠? 그 52km에서 39km, 그 다음에 39에서 29km 하나하나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9에서 충돌이 했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해주면 같은 원리로 해주면 이 4에서는 12.64, 등속 5 구간에서는 9.44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이 나오는데 이 값들을 다 어떻게 보면 더해주면 된다, 그죠?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더해줬더니 얼마가 나왔냐? 그 127.92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C 차량의 제동 시점부터 추돌까지 제동 거리는 127.92m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반복적으로 계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고 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자, 질문 4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간의 시간 차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 아까는 그 거리를 우리가 구했고요. 자, 1차 사고 시간대는 이 15시 13분 33초였다라는 걸 그 이제 타코메타 DTG에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 B 차량의 DT 순번 이 79455에 나온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사고 시간은 그 C 차량이 DTG에서 기록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 본 이 7726이다. 이걸 T2라고 한다면
당연히 T2에서 T1을 빼준 만큼이 이 시간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 계산해서 해주면 몇 초? 4초. 그래서 1차 사고 나고 나서 2차 사고는 4초 뒤에 발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 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문제지 이 풀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죠. 예. 1차 사고 발생 시 C 차량의 위치를 1차 사고 지점 A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1차 사고 발생 시 C 차량의 위치를 이 1차 사고 지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주어진 정보 보니까 1차 충돌과 2차 충돌 간의 시간차가 앞에서 구했죠. 4초. 그죠? 차량 수는 못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구간별 등가속 거리가 D2는 20.56m, D3는 16.53, D4는 12.64, D5는 9.44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 충돌과 2차 충돌 지점 간 거리는 25m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5m. 그러면 자, 1차 충돌 후 2차 충돌까지 4초간 C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해서 더해서 그 계산해 주면 59.17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차 사고 지점 기준에서 C 차량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DA에서 그죠? DA가 요거 좀 구한 거 DA에서 DB만큼 25m만큼 그 빼준 그 값이 결국은 뭐다? 그 C 차량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 34.17m가 나온다. 답은 1차량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지점 기준에서 C 차량의 위치는 34.17m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번이 쉬웠나요? 2번이 쉬웠나요? 어쨌든 지금 2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2번이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나는 차량 운동학 부분은 진짜 꽉 잡고 있어. 그러면 또 1번이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 각자의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쭉 한번 훑어보고 시험지 그 이제 그 시험지 받아보자마자 이게 쉽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 문제, 그러니까 1번에 이어서 2번 문제까지 끝냈고요. 또 다음 시간은 이제 3, 4, 5 한꺼번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